안녕하세요. 반자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12시가 넘어서 수요일이 됐겠네요. 제가 좀 목이 쉬어갖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약속드렸다시피 보컬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되는 대로 약속한 대로 올리겠고요. 제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자꾸 뭐 생방송이나 아니 라이브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느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떳떳하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술을 먹지 않고 2016년 10월 18일 이후로 알코올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어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농담 삼아 지금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경규 씨의 양심 냉장고가 타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로 준법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서른이 길었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번에 산재를 제가 신청했는데 불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산재 재림다 정부서라는 거 하고요. 이거는 뭐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건 이제 속기록이라고 합니다. 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출하면 그냥 썩은 노동부, 썩은 근로복지공단 같이 만만한 그런 데하고 틀린 법원까지 가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산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현장 일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한 8년 정도 했었을 거고, 뭐 했다 안 했다 했을 때 뭐 따져도 한 5년 이상 6년 정도는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산재 건수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불승인 하나가 있었는데 게시물에 보면 제가 만성 경막하 출혈로 뇌수술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100% 산재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산재가 뭔지도 몰랐었고, 그 당시 제가 현장 일을 2월, 3월, 4월, 5월에 4월에 재판 받고 5월에 공사 끝나면서 5월 초에 다친 거 가지고 5월 말에 수술하면서 그 당시에 의사가 이거는 이제 외상에 의한 사고다 해서 제가 머리 현장 일을 하다가 머리를 어디 부딪혀서 팀장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조퇴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속도 미식거리고 그게 일기장에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팀장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주변 반장한테 얘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아팠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산재 불승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는 잘 몰랐었고 아무것도 몰랐었고, 삼성 SK 아마 반도체 현장에서는 산재가 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공상 처리를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증거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다 스티커를 붙이고 가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나름대로 산재가 맞다고 생각해서 처음 타이른을 사 먹은 영수증부터 일기장, 그리고 계속 머리가 아파왔었던 거, 병원 소견서, 그리고 증언도 써주려고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뭐 그냥 저는 당연히 형법만 알았었고, 조사만 받으러 왔었고, 그냥 경찰서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뭐 제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고 했었지만, 제가 한 짓에 대해서 뭐 안 했거나 안 했다고 한 적도 없었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고, 합의도 했었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제가 왜 썩을 대로 썩었냐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4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변호사비입니다. 40년 전에도 기본 변호사가 300에 30이었어요. 30은 부가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300이었어요. 40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 헐리데이에서 나왔던 시가머니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눈으로 다 봐왔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라이브에다 썰도 부르겠지만, 제가 요새 노동부나 고용복지공단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마치 90년도에 법조 비리랑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마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다 퇴사를 하면 나와서 노무사 개업을 할 거고요. 전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느낌상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건을 맡아서 수임을 해서 넣은 거에 대한 거는 사측이 되든 아니면 환자 측이 되든 수임료와 수수료를 먹을 거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듯 가짜 환자들 만들어서 산재 타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 그 다음에 노무사,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들. 말이 옆으로 돼버렸는데요. 그걸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17년도로 올라가서 제가 왜 불승인 처분에 나왔을 때 이 신청을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랑 같이 있던 팀들이, 저는 수술하고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아마 5월 말에 수술을 했고 5월 달에 사회봉사를 받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5월 초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았었고, 제가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에 일기장 내용에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등 타이레놀을 계속 먹고 버텨가면서 사회봉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해도 맞지만 어머니가 암 환자였기 때문에 암 진통제를 먹고 버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암 진통제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피가 너무 많이 고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알코올 운동자들은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적은 충격에 쉽게 피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불승인 원인서를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갖고 있는데, 불승인 원인서가, 불승인
원인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 뒤로 비계를 하게 되는데, 비계는 1m, 1m 20, 1m 50, 2m, 3m 파이프를 씁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시스템으로 쓰기 때문에 6m 파이프를 쓰지 않아요. 아마 반도체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하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 비계 하이바 부딪히는 거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부딪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하기를 2m에 띠장들은 180, 제 키가 173, 4.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써도 180이 되지 않아 머리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게 불성의 원인이었어요. 맞아요.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짓는 게 맞는데, 여기 뭐 비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비계를 해봤지만, 수시로 구조물이 있으면 그걸 피하게 만들어보고,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신축은 덜하지만, 개보수 현장 같은 경우는 기계가 돌아가는 현장으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삥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 밑으로 기어다니는 경우가, 머리 숙여서 사다리를 들고 간다든지 그 밑으로 이동하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 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불성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미 퇴원을 했었고 몸이 멀쩡했었고, 그리고 저희 팀이 그 당시에 증인 두 명이 서주겠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그 당시에 파주 LG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주 LG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증인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었고,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고 내려왔죠. 파주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사람이라 보니 마음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한 형이었었는데 저 뼈가 벨트도 못 매고 그랬을 때 벨트도 매주고 했던 형이었었는데 그 형은 전화를 받지 않고, 또 한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혹시나 증언을 해줘서 삼성에서 일을 하는데 불이익이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워낙 죄를 많이 져서 벌을 받는구나. 그래, 그냥 몸 건강하니까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절대 다치지 말아야지. 절대 다치지 말아야지. 하고 그 뒤로도 현장 일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 산재 처리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하려고 보니까 2020년도, 19년도에 지금 총무님이나 있을 건데, 삼성 같은 경우 폐비 7층입니다. 7층에서, 아니 반도체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게 일하는 것보다 오르락내리락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담배 피우러 내려가려고 해도 7층서부터 1층까지 내려가야 되고, 호이스트 기다리기 뭐 하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야 되고, 걸어왔다 내려왔다 걸어왔다 내려왔다. 보통 삼성 같은 경우 25,000보 30,000보 기본으로 걷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속기록에
제가 2024년도 5월 1일 날 무릎이 아프면서 2일 날 출근을 했다가 조퇴를 하고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전화기에 녹취라는 게 없었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5월 2일 날 전화기 자동 녹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자동 녹취를 안 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개쓰레기 같은 놈이 돼 있었을 겁니다. 제가 놀랐던 것도 그렇고 작년 6월 달에 정신과 약도 바꾼 것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6가지 내려간 것도 고도를 타고 내려간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경보를 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날라오는 모든 서류들이 전부 다 위조가 다 있는 거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 제출한 서류가 제가 출근하지도 않는 날에 사인한 걸 증거라고 갖다 대고 더더욱 웃겼던 거는 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B라는 사람이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평택에 계시는 형도 제가 채울 고참했을 때 제일 막내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정반장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같이 일하자고 하고 다른 현장에도 보면 저 나름대로 욕을 안 먹으려고 일을 잘못하니까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깨 안 부리고 정말로 제가 말했듯이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걸 안 하는 건 참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나중에 재판 때도 얘기했지만 이 무릎 부상도 저희 부서가 할 일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서가 할 일도 아니었었고 오지랖 높게 남들 일 도와주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갈까 봅니다. 바로 잡아 나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인권 문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물어본 게 있는데 너무 아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소송 이의 신청하고 노무사 자체도 5월 15일 날 불성이 났는데 6월 30일까지도 6월 30일까지도 제가 연락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성이 난 걸. 그리고 현장 검증도 반대했던 거 강제로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게 없이 노동부에서는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뭐 학연은 없지만 저도 나름 지연 혈연이 있어요. 갱신이 뚫어서 현장 검증을 받아놨더니 현장 검증 가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고 노가리나 털다가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고 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조사관한테 물어봤죠. 상대방에서 서류를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반대할 경우 어떻게 저쪽이 뭐 페널티가 없냐 했더니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신청한 것도 질병산재 중에 최고 아래 등급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급. 근데 불승인이 났더라고요.
요 속기록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형사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이라는 게 들어가요. 요 세부가 15만 원이에요. 현장 소장하고 통화한 겁니다. 6월 4일 날. 이때부터 현장 소장이랑 틀어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다치게 된 내용인지 이거 이제 제가 고용노동부에 내려고 속기를 떠는 거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6월 4일 날 소장님, 소장이 하는 말이 오랜만이야. 예, 안녕하세요. 이때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물은 어때요? 물어봐요. 그냥 아직 치료받고 있죠. 치료받고 있을 테니까. 아, 치료받고 있어. 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산재는 신청한 거지. 제가 5월 20일자로 산재 신청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공상을 원했었고 빨리 대답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무릎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주사 치료를 맞는데도 이거는 관절이기 때문에 뼈가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산재를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기간 갖고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됐어 하고, 예, 접수번호는 왔고,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소장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 일단 내가 저거 써줬어. 그 전기실에 사진도 첨부해주고 전기실에 그 접근금지 띠 붙이다 그랬어.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 회사가 필요한 서류 다 작성해서 넘겨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SK하고 산재 처리를 하고 저한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한테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좀 저거를 할 게 있는데 이제 예, 뭐였더니 산재 처리를 하면 우리 회사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SK하고 산재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고용 종료를 해야 돼. 아, 예. 그래서 써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네가 사직서를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소장이 사직서를 받아야 돼. 고용 종료로 해서. 그래야 해결이 되는 하고 저를 꼬시는 겁니다. 이것도 사기예요. 그걸 좀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속기록을 이제 증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 다시 갑니다. 갔더니 회사에서 서류 들어온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확 났어요. 문자를 줬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하고도 인연이 끝인가 보다 하고 그냥 어차피 벌어진 일 물음 내가 치료하면 되겠다. 그리고 뭐 산재 신청해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번에 정말이에요. 뭐 제가 되든 안 되든 이거 하나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고 제가 추가 자료 넣은 거 하나도 되지도 않아요. 내가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서 날짜 회사에서 준 게 없으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날짜 추가로 보내줬는데도 기간 자체도 틀리고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추후에 얘기했지만 인권 문제도 제가 매뉴얼을 물어봐도 아는 것도 없고 너무 개판 5분 전이라 이번 기회에 제 거 처리하면서 스스로 뭐 불승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변호사를 사비사소라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떳떳한 이유는
누가 있어서 일을 하고 누가 없어서 일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개쓰레기같이 살았지만 나름 진짜 단주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그만큼도 없고요. 정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산재는 우리 산재도 어떠잖아요. 산업재해 당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산재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줌 열이 받으면 막 진짜 막 이게 볼 정도로 뭐 작년에 정말 술 먹고 만약 술 먹었으면 텔레비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막 그럴 정도로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소리 봤을 때 나는 부당의 오에 대해서 하기 싫었었는데 그 노무사는 돈을 벌어야 된답니다. 돈 벌어야 된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 말고도 할 게 차고 넘치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근데 어제 또 선물을 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어쩌도 맞은 사람은 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대놓고 걸어놓고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맞죠 뭐. 근데 틀린 얘기하는 거 없고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할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사측에 노무사가 있다면 뭐 그것도 한번 제가 열람을 한번 하고 싶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직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닌가. 그 사람이 SK나 아니면 전 회사의 상대에서 일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게 안 되고 나면 소송으로 끌고 갈 겁니다. 왜? 지금 사법부는 예전 같지 않고 뭐 아직까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저는 따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얘네들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 녹취 내용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겁나서 승인내고 불승인내고 아니에요. 저 전에 거 가지고도 다시 이의 신청할 거예요. 이의 신청이 되더라고요. 7년 지난 거 가지고도. 왜냐 똑같은 건데 승인난 게 여기서는 승인 내준 게 있어요. 모든 게 일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불승인이 나면 불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왜 여기 승인이 나? 똑같이 기계에 부딪혔는데 여기서는 승인을 내주고 거기서는 승인을 안 내주고 그것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더 억울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좀 낮추라고. 제가 약을 먹는데도 많이 화가 나 있고 열이 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사기꾼들. 노동부에 갖다 내는 자료들은 허위 자료를 갖다 내도 아무 처벌 받지도 않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댓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실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으시면 제가 메일이나 아니면 제 연락처를 오픈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하면서 거짓으로 방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도 거짓도 없고요. 그냥 다 걸러낸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더 들으면 더 열받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여튼 간에 그래도 꾹 참고 단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억울하고 짜증나는데도 끊었던 담배도 일단 안 피우고 있고요. 술도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단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 제가 뭐 숙식 노동하거나 뭐 산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 댓글 달면 구독자도 얼마 없지만 저도 꼭 댓글 달고 뭐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또 제가 배울 수 있으면 배우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재신청구서는 저 혼자 할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근데 이거 갖고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현장이 와도 되지 않을까. 김현장이 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줬는데도 못한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추가 진행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